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독일 엔지니어의 충격적인 한국 방문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는 독일의 거대한 자동차 기업에서 20년 넘게 수석 엔지니어로 일해온 한 남성이 평소 중국 아래에 있는 조그만 나라라며 철저하게 무시했던 한국의 발을 디뎠다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사연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딸의 BTS 공연 관람을 위해 억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한국의 압도적인 치안과 경이로운 시민의식,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인프라는 서방 세계의 콧대 높은 우월감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완벽한 야간 치안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시민들의 겨울 난로방 같은 따뜻한 정, 그리고 독일의 기술력조차 가볍게 뛰어넘어버린 최첨단 의료, 기기와 고속열차의 위력 앞에서 이 오만한 서양인은 결국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낯선 아시아의 국가에서 무슨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길래 한국을 비웃던 그가 스스로 BTS의 앨범을 품에 안고 돌아가 독일 전역에 한국의 위대함을 전파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과 통쾌한 반전의 기록을 낱낱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안 1등, 따뜻한 정 1등, 시민의식 1등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거대한 자동차 기업에서 20년 넘게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르쿠스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유럽의 중심이자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에서 보냈기에 솔직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철저하게 무시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중국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겠냐며 주변 동료들과 늘 코웃음을 치며 비웃곤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범죄 통계 자료에서 한국이 매년 가장 안전한 국가 최상위권에 오르고 서울의 야간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공식적인 기록과 정부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저희는 그저 아시아 국가 특유의 조작된 데이터일 것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서구권의 거대하고 훌륭한 선진국들도 오랜 세월 동안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끔찍한 소매치기, 범죄율 문제나 밤거리의 공공질서 확립을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냐는 굳건한 편견이 제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언론들과 지식인들 역시 한국은 그저 값싼 전자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이웃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삭막한 변방의 국가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그들이 가진 경이로운 시민의식을 전혀 믿지 못했고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평온했던 일상과 그토록 확고했던 유럽 중심주의적이고 오만한 사고방식이 17살 난 제 딸 소피아로 인해 완전히 뒤집히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평소 자신의 인생 전부라며 푹 빠져 지내던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 멤버들이 한국에서 여는 대규모 공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한다며 제게 매일같이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그룹을 직접 보겠다는 맹랑한 10대의 꿈 하나만으로 이 위험하고 볼 것 없는 미지의 아시아 국가까지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이자 엄청난 돈 낭비라고 생각하여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전 과목 성적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밤낮으로 굳은 집안일을 도우며 끈질기고도 간절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딸의 엄청난 노력과 집념에 두 손을 들고 말았고 딱 5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머물다 콘서트가 끝나면 곧바로 독일로 돌아온다는 엄격한 조건으로 생전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무거운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12시간의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 이 혼잡하고
후진적일 것이 뻔한 나라에서 5일 동안 어떻게 안전하게 버티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짜증 섞인 걱정과 깊은 불안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와 짐을 찾고 도심으로 향하는 첫걸음부터 제가 평생 절대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양 우월주의에 조금씩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일들을 연이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번화한 대도시나 붐비는 공항에서 매일같이 흔하게 겪는 악명 높은 소매치기 범죄나 강도 사건을 강하게 의식해서 딸의 손을 꽉 잡고 귀중품이 든 가방을 가슴품에 깊숙이 끌어안은 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며 잔뜩 긴장한 상태로 도심행 환승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두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한국의 실제 치안 환경과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은 전 세계 그 어느 선진 국가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낯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쉴 새 없이 바쁘게 오가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환승역 대합실 한가운데 누군가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과 현금이 두툼하게 들어있는 지갑을 벤치 위에 무방비 상태로 덩그러니 올려둔 채 화장실에 간 듯 자리를 비운 아찔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번화한 기차역이었다면 주인이 고개를 돌리는 단 3초라는 짧은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 잽싸게 물건을 낚아채서 어두운 인파 속으로 흔적도 없이 달아나고도 남았을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그 무방비 상태의 귀중품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천 명의 바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남의 물건에 탐욕스러운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마치 그것이 투명 인간의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각자의 갈 길을 평온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잃어버린 물건을 부당하게 탐내지 않고 공공의 장소에서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치안 신뢰를 지키는 것이 마치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그곳 주변에 사복경찰이 숨어 있거나 감시 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조심하는 운이 좋은 특수한 상황을 제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라고 제 자신을 필사적으로 위로하며 한국의 놀라운 치안 수준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지로 부정하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 벤치 위에 스마트폰과 지갑 사건은 앞으로 제가 한국의 심장부인 거대한 서울 한복판에서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한국인들만의 상상조차 불가능한 거대한 시민의식과 심장을 울리는 따뜻한 정에 비하면 그저 아주 작고 미미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들려드릴 이 며칠간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치안 기록과 가슴 먹먹해지는 경험담을 모두 들으시면 어떻게 이기적인 현대사회의 평범한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낯선 타인을 깊이 배려하고 완벽에 가까운 무결점 치안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돈을 노리고 꾸며낸 거대한 연극이나 과장된 소문이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했지만 결국 제 두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하고 온몸으로 겪어본 한국의 진정한 모습은 그동안 서방의 거대 언론과 세계 각국의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우물 안개구리 같은 좁은 시각으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철저히 무시해왔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그토록 열광했던 미지의 공간인 BTS 공연장에서 수만 명의 거대한 인파 속에서 직접 겪어야 했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름 돋는 일화부터 시작해 늦은 새벽 시간 한국의 평범하고 어두운 골목길 거리에서 마주친 거대한 충격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낯선 이방인이자 외국인인 저희 부녀에게 선뜻 베푼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데가 없는 친절과 거대한 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영상을 끄지 않고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면 분명 온몸에 짜릿한 전율과 소름이 돋으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환승역에서 목격했던 지갑과 스마트폰 방치 사건이 그저 운이 좋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서구 세계의 우월성에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서울 도심에 도착하여 예약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기 전 딸 소피아와 함께 무거운 짐을 이끌고 우연히 눈에 띄는 붐비는 대형 카페에 잠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의 상식과 굳건했던 편견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경악스러운 두 번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카페 안에서 수많은 젊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카운터에 음료를 주문하러 가기 위해 자신들의 고가 노트북과 최신 스마트폰, 심지어 귀중품이 가득 든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주 평온하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20년 넘게 일해온 독일 뮌헨의 버나가나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였다면 3분은커녕 단 10초 만에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훔쳐갔을 엄청난 표적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얌전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언론들과 콧대 높은 서구권의 전문가들은 항상 아시아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다루면서도 그들의 훌륭한 시민의식이나 따뜻한 인간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철저히 축소하여 보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국을 값싼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조립해 서양에 수출하는 삭막한 공장지대 정도로만 치부하며 중국 아래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서양보다 뛰어난 선진적인 도덕성과 공공질서를 가질 수 있겠냐며 끊임없이 얕보고 무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치안이 그저 통제된 강압적인 경찰 권력 덕분이라고 깎아내리며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전혀 믿지 못했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스마트폰을 꺼내어 직접 찾아본 세계 범죄 통계 자료와 공식적인 지표들은 제 눈을 철저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전 세계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강도 발생률은 10만 명당 0.1건 수준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범죄 안전지수에서도 수년째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분실된 고가 전자제품이나 지갑, 현금 등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고 주인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분실물 회수율이 무려 90%를 훌쩍 넘어선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수치가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수치와 명백한 공식 기록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충격에 빠져 한동안 멍하니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선진국 독일조차 매년 소매치기와 절도 범죄가 급증하여 국가적인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식당에서 의자 뒤에 옷을 걸어두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삭막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어떤 깊은 교육과 철학을 가졌기에 이토록 경이로운 도덕성과 완벽한 시민의식을 일상 속에서 숨쉬듯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정부들이 그토록 얕보고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제 모습은 그들이 상상하던 무질서한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고도로 발달한 도덕적 인프라를 갖춘 거대한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선진국에서 살아간다는 콧대 높은 오만함이 한국의 평범한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한 대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서구권 언론들의 보도가 얼마나 편협한 거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었고 길거리를 걷는 평범한 시민들의 눈빛에는 타인을 향한 알 수 없는 깊은 배려심이 단단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딸 소피아는 아빠의 이런 충격받고 혼란스러운 내면의 붕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오늘 저녁 거대한 경기장에서 열릴
BTS 멤버들의 웅장한 공연에 갈 생각에만 푹 빠져서 카페에 흘러나오는 한국 음악에 맞춰 즐겁게 어깨를 들썩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그토록 열광하고 사랑하는 BTS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거대한 비밀과 상상도 못할 따뜻한 정을 숨기고 있길래 이토록 완벽하고 안전한 사회를 굳건하게 구축했는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인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비는 카페에서 목격한 고가 노트북 방치 사건이나 유엔과 경찰청의 경이로운 공식 치안 기록들조차도 제가 앞으로 이 낯선 땅에서 직접 온몸으로 겪게 될 진정한 한국인들의 맹렬히 따뜻한 정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소름 돋는 시민의식에 비하면 그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파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그토록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묵묵히 숨기고 있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진짜 충격적인 진실과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믿을 수 없는 거대한 기적 같은 사건들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확인하게 되실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좋다는 표면적인 수준을 완벽하게 뛰어넘어서 이기적이고 삭막한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인류애의 결정체이자 거대한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드디어 제 딸 소피아의 오랜 꿈이자 저를 이 낯선 아시아 국가로 이끌었던 BTS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 앞에는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파가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사람들의 물결을 보는 순간 속으로 아연실색하며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살아온 독일을 비롯한 수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축제나 거대한 음악 경연이 열리면 그 일대는 완전히 무법천지로 변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훌리건들과 사방에 버려진 엄청난 쓰레기, 더미 그리고 혹시 모를 끔찍한 폭동과 훌리건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중무장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으로 가득 차는 것이 콧대 높은 서구권 대형 행사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하물며 세계의 언론들이 중국 아래에 있는 그저 작고 볼품없는 무질서한 변방의 나라라고 얕보고 철저하게 무시해왔던 한국에서의 엄청난 인원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분명히 끔찍한 압사 사고나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저 숫자가 많고 통제가 안 되는 미개한 군중 문화를 가졌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두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5만 명의 거대한 한국 군중은 제가 서양의 우월감 속에서 평생을 품어왔던 무지한 편견을 단숨에 짓밟아버렸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통제나 무서운 경고 방송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한국의 시민들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듯 너무나도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한 좁은 공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어떤 소란이나 끔찍한 새치기도 없었으며 바닥에는 그 흔한 담배꽁초나 작은 휴지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한국의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규모 군중행사 안전관리 통계를 찾아보고 저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인파가 몰리는 국가적인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와 성숙한 군중 통제 능력 덕분에 폭력 사태나 대형 안전사고 발생률이 0%에 수렴한다는 경이로운 공식 기록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와 서구의 언론들은 그저 한국인들이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서 로봇처럼 통제에 잘 따를 뿐이라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지만 그들이 실제로 마주한 적 없는 이 거대한 군중의 질서는 타인의 안전을 깊이 배려하고 공공의 규칙을 자신의 양심처럼 굳건하게 지켜내는 경이롭고도
숭고한 시민의식의 거대한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거대한 무대를 장악했던 BTS의 화려하고 웅장한 공연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그 늦은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거대한 대형 공연장이라면 행사가 끝난 후 바닥이 오물과 술병으로 끔찍한 대형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실인데, 방금 전까지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수만 명의 한국 관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가방에서 주섬주섬 비닐봉지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공연장 바닥을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으로 밝게 비추며 자신이 앉았던 자리는 물론이고 주변의 더러운 쓰레기까지 아주 꼼꼼하고 깨끗하게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 주최 측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고용한 대규모 전문 청소 인력이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그들은 그저 음악을 즐기러 온 평범한 시민들이자 앳된 학생들이었습니다. 단 한 푼의 금전적인 대가나 누군가의 강요도 전혀 없이 그저 자신이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이 맹렬히 이타적인 행동은 유럽의 그 어떤 고상하고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이고 위대한 문화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오만한 정부와 정치인들은 서양의 훌륭한 민주주의와 도덕성만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최고의 모범적인 가치라고 떠들어대며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을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며 혼수를 두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5만 명이 모인 거대한 공연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한 이들의 숭고한 이타심과 압도적인 질서, 의식은 오히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던 서방 세계를 철저하게 부끄럽게 만들며 완벽하게 참교육을 시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딸 소피아는 BTS의 공연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끊임없이 감탄하며 기뻐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소름 돋는 압도적인 시민의식과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쓰레기를 줍던 그 따뜻하고도 놀라운 사람들의 뒷모습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5만 명의 인파가 보여준 경이로운 질서의식은 그저 잘 조직된 특정 행사장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한국인들만의 상상도 못할 따뜻한 정과 제 굳건한 인생의 가치관을 산산조각 내버린 믿기 힘든 거대한 감동적인 사건들은 모두가 잠든 깊고 어두운 새벽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BTS의 웅장한 음악을 흥얼거리며 깊은 잠에 빠진 딸 소피아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서도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경기장에서 5만 명의 인파가 보여준 경이로운 질서 의식과 묵묵히 쓰레기를 줍던 숭고한 이타심을 목격한 충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깊은 밤 풍경은 제가 평생 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독일의 완벽한 치안 시스템을 완전히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어느덧 새벽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뻗어있는 환한 거리에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자유롭게 야간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유럽의 거대한 선진국들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거리는 끔찍한 강도와 소매치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무법천지의 암흑으로 변해버리고, 심지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혼자서는 절대로 밖을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서방의 거대 언론들과 콧대 높은 오만한 지식인들은 항상 중국 아래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 한국을 향해 밤낮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는 삭막하고 팍팍한 변방의 국가라고 얕보고 조롱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겪고 있는 끔찍한 야간 범죄율을 숨기기에 급급하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밤거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겠냐며 한국의 치안 수준을 철저히 불신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의 밤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 압도적인 치안 환경을 완벽하게 증명하듯
중무장한 경찰의 삼엄한 순찰이나 강압적인 통제 카메라 없이도 시민들 스스로의 도덕성으로 너무나도 평화롭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가통계연구소와 치안평가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야간 보행 안전 지수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가까운 기적적인 수치로 전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는 믿을 수 없는 정부 공식 기록에 그제야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에 이끌려 겉옷을 걸치고 무작정 홀로 늦은 새벽 거리를 나선 저는 곧이어 서구 사회의 냉혹한 자본주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한국인들만의 상상도 못할 경이로운 서비스와 맹렬히 따뜻한 정을 직접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고요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환하게 불을 밝힌 24시간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철저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인 따뜻하고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로 가득했고 연세가 지긋하신 식당 사장님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인 저를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소중한 가족을 반기듯 너무나도 환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번역기 애플리케이션을 더듬거리며 가장 기본이 되는 따뜻한 국물 요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모든 서양의 번화한 식당에서는 메인 요리 외에 빵 한 조각, 샐러드 한 접시, 물 한 잔조차도 전부 값비싼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규칙이자 자본주의의 냉혹한 철칙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쟁반 위에 단출한 밥 한 그릇만 덜렁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테이블 위로 펼쳐진 마법 같은 믿기 힘든 광경은 제가 평생토록 굳건하게 맹신해왔던 콧대 높은 서구권의 상식을 철저하게 산산조각내고 저를 완전히 넋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주문한 펄펄 끓는 진한 국물 요리와 함께 붉은빛의 김치와 깍두기를 비롯한 무려 5가지가 넘는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테이블이 부서질 듯 꽉 차게 차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해서 혹시 제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은 아닌지, 나중에 계산할 때 추가 요금이 엄청나게 폭탄처럼 나오는 것은 아닌지 번역기를 통해 다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그저 인자하고 따뜻한 웃음을 지으시며 화면에 그 모든 반찬은 전적으로 무료이며 심지어 다 먹고 부족하면 얼마든지 끝도 없이 다시 채워준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답변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얕봤던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평범한 식당에서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이토록 엄청난 양의 훌륭한 음식과 상상조차 불가능한 무료 리필 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덤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서양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절대 보도하지 않았고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눈을 감고 철저히 무시해왔던 한국인들만의 진정하고도 거대한 따뜻한 정과 위대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어떻게든 털어내려 혈안이 되어 온갖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유럽의 수많은 유명 관광지 식당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나눔의 철학을 밥상 위에서 매일 숨쉬듯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맹렬히 따뜻한 무료 반찬의 감동과 새벽거리의 완벽한 무결점 치안을 홀로 직접 겪으면서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강대국 될 틈에 끼어있는 이름 모를 가난한 변방의 나라 정도로 깎아내리며 오만하게 굴었던 제 자신과 서방 세계의 지독한 무지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BTS가 나고 자란 이 훌륭한 나라는 단순히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치안 통계 수치가 좋은 것을 넘어서 평범한 시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숭고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굳건하게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초인류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식당에서 홀로 겪은 이 놀라운 무료 반찬의 충격은 날이 밝고 제 딸 소피아와 함께 번화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심각하게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헤매다가
마주치게 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경이로운 친절함에 비하면 그저 아주 작고 소박한 따뜻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낯선 외국인이 길도 모르는 이 복잡한 한국의 거대한 거리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패닉에 빠졌을 때 우연히 지나가던 평범한 한국의 어린 대학생이 저희 부녀에게 선뜻 베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대한 희생과 따뜻한 이타심의 실체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벅차오르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이 경이로운 나라로 달려가 그들의 따뜻한 손을 잡아보고 싶은 거대한 충동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BTS 노래를 흥얼거리는 딸 소피아와 함께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서울의 가장 거대한 번화가 중심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엄청난 규모의 상점들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미로 같은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 수많은 한글 간판들 사이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심각하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독일을 포함한 수많은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낯선 외국인 관광객은 그저 끔찍한 소매치기와 범죄자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에 불과할 뿐 그 누구도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타인에게 무상으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거대 언론들과 자칭 서방의 지식인들은 항상 한국을 향해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어른들은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살아남는 세계에서 가장 각박하고 불행한 사회라고 얕보고 조롱하며 그들의 따뜻한 인간미를 철저히 부정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가진 지독한 이기심과 삭막한 개인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국 아래에 있는 조그만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무관심하고 차가운 로봇 같을 것이라는 오만한 편견을 전 세계에 퍼뜨리며 한국인들이 품고 있는 이 위대한 정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인들이 친절해 보이는 것은 오직 관광 수입을 노린 상업적인 가식일 뿐이라며 그들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고 깎아내리는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낯선 거리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제게 다가온 한 평범한 한국의 어린 대학생이 보여준 상상을 초월하는 이타심과 경이로운 친절은 제가 평생 동안 굳게 믿어왔던 서양의 오만한 가치관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배낭을 맨 20대 초반의 앳된 청년은 영어로 다가와 길을 잃었냐며 다정하게 묻더니 무려 30분이 넘는 그 복잡한 거리를 직접 앞장서서 걸으며 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길을 물어봐도 그저 손가락으로 방향만 대충 가리키거나 시간은 돈이라며 차갑게 지나쳤을 텐데 이 한국의 청년은 오히려 낯선 외국인이 이 훌륭한 나라에서 길을 잃고 나쁜 기억을 가질까봐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너무나도 환한 미소로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명소들을 끊임없이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여 딸과 무사히 재회한 저는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주머니에서 황급히 지갑을 꺼내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려 했지만 그 청년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나 보상도 완벽하게 거절하고 그저 한국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라는 가슴 따뜻한 인사말만 남긴 채 복잡한 인파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희생하며 낯선 이방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이 맹렬히 따뜻한 정과 거대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이롭고 숭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동안 서방 세계와 콧대 높은 정치인들이 한국을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얕보고 무시해왔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으며 밀려오는 거대한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바쁘고 무뚝뚝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타인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맹렬하고 거대한 이타심과 따뜻한 정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초인류 문화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동료들과 함께 코웃음 치며 비웃었던
이 조그만 나라의 시민들은 오히려 우리 서양인들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매일의 삭막한 삶 속에서 그것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과 함께 도심을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도 한국인들의 이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숭고한 시민의식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저를 쉴 새 없이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만원 지하철 안에서 힘겹게 서 있는 연세, 지긋한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건장한 젊은 청년이 마치 용수철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고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손잡이를 잡고 서는 모습은 저에게 또 다른 거대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철저한 자유와 개인주의라는 핑계 아래 건장한 젊은이들이 병든 노약자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끔찍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한국에서는 타인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이 숭고한 행위가 그 어떤 법적 제재나 강제적인 규정 없이도 평범한 시민들 스스로의 거대한 양심과 따뜻한 심성에 의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노약자석의 텅 비워진 배려의 공간과 낯선 외국인에게 무려 30분을 걸어 안내해준 이름 모를 청년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BTS라는 세계적인 그룹이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경이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위대하고 거대한 한국의 맹렬한 정과 시민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굳게 닫아두고 맹신했던 오만한 편견의 빗장이 이토록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타심과 숭고한 희생 앞에서 철저하게 허물어지고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복잡한 길거리와 붐비는 지하철에서 겪은 이 믿을 수 없는 맹렬히 따뜻한 정과 거대한 친절함은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진정한 충격의 거대한 실체에 비하면 그저 감정적인 아주 작은 파동에 불과했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도망치듯 돌아가려 했던 제가 스스로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무려 2주일이나 연장하게 만든 결정적인 거대한 사건이자 제가 10년 넘게 바쳐온 독일 최고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로서의 거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고 처참하게 박살내버린 상상조차 불가능한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와 경이로운 최첨단 기술력의 실체가 이제 곧 제 두 눈앞에 끔찍할 정도로 찬란하게 펼쳐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계 최고라 콧대 높게 자부하던 서구권의 거대한 기술력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앞에서 어떻게 뼈저리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제발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의 간절한 부탁으로 귀국 비행기를 취소하고 휴가를 연장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면대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면도를 하다가 실수로 긁힌 턱 부분에 작은 상처가 붉게 달아오르며 심각하게 덧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제 턱의 심각한 상태를 보자마자 평소 BTS 멤버들처럼 맑고 깨끗한 피부를 동경해 왔다며 한국의 유명한 피부과에 당장 가보자고 제 팔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는 무조건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유럽 선진국들이 세계 최고라는 확고하고 오만한 편견을 여전히 굳건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콧대 높은 서방 언론들과 서구 의료계의 권위자들은 늘 한국을 향해 그저 외모에만 집착하여 불필요한 성형수술만 일삼는 얕고 가벼운 의료 후진국이라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낡고 느린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숨긴 채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무슨 독자적이고 정밀한 최첨단 의료기술을 가질 수 있겠냐며 한국의 눈부신 의학 발전과 압도적인 장비, 국산화 성공을 철저히 무시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 역시 1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독일의 거대한 자동차 기업에서 평생을 정밀 기계와 씨름해 온 수석 엔지니어였기에 아시아 국가의 조잡한 의료 장비가 제 상처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지 깊은 불신과 거대한 의심을 품고 마지못해 병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크고 세련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제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서구권 의료 시스템의 낡은 상식은
완벽하게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선진국이었다면 아주 작은 상처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최소 3주는 끔찍하게 기다려야 겨우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한국의 병원에서는 예약조차 하지 않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그 어떤 차별이나 거절도 없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으며 접수한 지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간 제 두 눈은 의사 선생님이 제 턱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가져온 작은 레이저 장비를 보는 순간 터질 듯이 커지며 거대한 경악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정밀한 기계의 외관과 레이저 조사 방식을 단번에 알아보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근무하는 독일의 거대한 자동차 공장. 최첨단 조립 라인에 있는 수십억 원짜리 정밀 장비들조차 감히 따라갈 수 없는 0.5나노미터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초정밀 타격 기술을 자랑하는 완벽한 첨단 기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연히 독일이나 미국의 거대 기업이 만든 고가의 수입 장비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사 선생님께 기계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제 엔지니어로서의 20년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고 서양의 기술 우월주의를 완벽하게 참교육하는 끔찍할 정도로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이 압도적인 초정밀 레이저 의료기기가 순수하게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되고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국산 장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그저 값싼 텔레비전이나 조립해서 파는 나라라고 얕보고 무시했던 한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의료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압도적인 첨단 기술의 거대한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보건산업을 관장하는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액은 매년 경이로운 수치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세계 시장을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서방 언론들은 철저히 숨기고 보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한국산 첨단 레이저 장비를 통한 치료는 어떠한 끔찍한 고통도 없이 불과 15분 만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훌륭하게 끝이 났으며 더더욱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청구된 진료비 영수증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토록 세계 최고의 초정밀 첨단 장비와 훌륭한 전문의의 세심한 진료를 받고도 제가 지불한 금액은 독일 화폐로 환산하면 고작 35유로 정도에 불과한 너무나도 저렴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엄청난 대기 시간은 물론이고 상상도 못할 막대한 치료비 청구서가 날아왔을 텐데 한국은 자국민은 물론이고 낯선 이방인에게조차 이토록 훌륭하고 압도적인 의료 서비스를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베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약을 타며 딸아이가 그토록 사랑하는 BTS의 나라인 한국이 단순히 정이 넘치고 치안만 훌륭한 곳이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 첨단 의료기술력마저 서방 세계를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만하고 콧대 높았던 제 자신과 서구 사회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처럼 이 위대한 나라를 무지하게 얕보고 있었는지 거대한 부끄러움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겪은 이 끔찍할 정도의 기술적 충격은 앞으로 저희 부녀가 남쪽의 거대한 바다를 보기 위해 탑승하게 될 한국의 최첨단 고속열차 안에서 마주하게 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압도적인 인프라의 위력에 비하면 그저 아주 작은 기계 부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평생 자동차와 기계를 다루며 기차의 속도와 승차감은 무조건 우리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맹신했던 그 거대한 확신이 한국의 철로 위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부서지고 완벽하게 박살나게 되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릴 믿을 수 없는 속도의 혁명과 충격적인 진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곧 서양의 낡은 기술력이 어떻게 한국의 압도적인 발전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피부과에서 겪은 충격적인 첨단 의료기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부녀는 남쪽의 거대한 항구 도시 인푸산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의 거대한 중앙기차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의 압도적인 규모와 완벽하게 청결한 내부 시설을 마주하고
또다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독일이나 유럽의 수많은 선진국 기차역들은 언제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낡은 시설들로 가득 차 있으며 수많은 소매치기들이 들끓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라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서방의 콧대 높은 언론들과 자칭 교통 전문가들은 항상 유럽의 거대한 고속철도 기술만이 인류기계 공학의 최고봉이며 완벽한 철도 인프라의 상징이라고 콧대를 높이며 자부해왔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그저 낡고 느린 기차들이 비좁은 선로를 위태롭게 달리는 후진적이고 위험한 수준일 것이라며 철저하게 얕보고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전 세계를 기만해왔습니다. 저 역시 독일의 거대한 자동차 대기업에서 평생을 기계의 속도와 승차감을 연구해 온 수석 엔지니어였기에 철도 기술만큼은 우리 유럽이 절대적으로 세계 최고라는 확고하고 오만한 편견을 가슴속 깊이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표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엄청난 거리를 불과 2시간 40분 만에 주파한다는 믿을 수 없는 안내를 받는 순간부터 제 굳건했던 서양 우월주의는 또다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0km가 훌쩍 넘는 그 아득한 거리를 이동하려면 독일의 최고급 고속열차를 타더라도 최소 4시간 이상은 끔찍하게 갇혀서 덜컹거림을 인내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고통스러운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시아 국가가 관광객들에게 허풍을 떨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도착 시간을 과장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코웃음을 쳤고 낡고 불편할 것이 뻔한 열차에 불신을 가득 품은 채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온 한국 고속열차의 날렵하고 유선형인 완벽한 외관을 본 순간 기계공학을 평생 업으로 삼아온 제 두 눈은 경이로움으로 터질 듯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열차 내부는 비행기 1등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고 쾌적했으며 그 어떤 작은 먼지나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청결 상태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가 거대한 서울역을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가속을 시작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속도계의 숫자는 200km를 가볍게 넘기더니 곧이어 독일 고속열차의 최고 한계 속도인 250km를 순식간에 돌파해버렸고 마침내 시속 300km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수치를 찍으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고 콧대 높게 자랑하던 프랑스의 고속열차와 맞먹거나 오히려 그 이상을 상회하는 끔찍할 정도로 압도적인 속도였습니다. 더더욱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시속 30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대지를 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실 내부에서는 물 한 방울조차 흔들리지 않는 기적에 가까운 완벽한 승차감과 고요함이었습니다. 독일의 고속열차는 노후화된 낡은 선로와 뒤떨어지는 서스펜션 기술 때문에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기차가 터질 듯이 심하게 요동치고 소음이 진동하여 승객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한국의 기차는 마치 거대한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평온했고 제 옆자리에서 BTS의 노래를 조용히 듣고 있는 딸 소피아의 평화로운 얼굴은 이 열차가 얼마나 완벽한 안전성과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철도 안전 통계와 국제철도 연맹의 공식 기록들을 다급하게 찾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제 평생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절망감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세계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고속철도는 개통 이후 수십 년 동안 단 한 건의 치명적인 여객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사고율 0%라는 전 세계 철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롭고 위대한 대기록을 지금 이 순간에도 굳건하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고장나서 멈춰 서고 툭하면 끔찍한 탈선 사고를 일으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는 유럽의 낡고 썩어빠진 철도 시스템과는 근본부터가 완벽하게 다른 압도적인 차원의 초전밀 인프라 기술력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오만한 언론들은 한국인들이 그저 빨리빨리 문화에 중독되어 안전을 무시한 채
속도에만 미쳐있는 무식하고 위험한 사회라고 혹평하고 얕보며 전 세계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속 300km의 한국 고속열차 안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온몸으로 뼈저리게 체감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험난한 선로, 위에서조차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맹렬하고도 숭고한 장인 정신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 공학 기술을 보유한 진정한 기술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최고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라는 알량한 꼬리표를 달고 이 위대한 나라를 무시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그만 아시아 국가의 완벽한 교통 인프라가 숭고한 기술적 성취는 자만심에 빠져 혁신을 멈춰버린 서방 세계의 콧대를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그들이 얼마나 낡고 뒤처진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무자비하게 참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열차 안에서 겪은 거대한 기술적 붕괴는 남쪽의 아름다운 바다, 도시 부산에 도착하여 겪게 될 눈부시게 푸른 바다의 청결함과 또 다른 한국인들의 거대하고 따뜻한 정에 비하면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의 놀라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녀가 이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마지막 충격적인 여정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속 300km의 경이로운 진동 없는 질주 끝에 저희 부녀는 마침내 목적지인 남쪽의 거대한 해양 도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와 바다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저는 속으로 유럽의 거대한 항구 도시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악취와 쓰레기로 뒤덮인 지저분한 해변을 떠올리며 이곳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난장판일 것이라고 오만하게 짐작했습니다. 서구의 언론들은 늘 아시아의 바다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사람들은 환경보호라는 고귀한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고 깎아내리며 유럽의 해변만이 세계에서 가장 청결하고 아름다운 휴양지라고 콧대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해운대의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거대한 백사장을 마주한 순간 저는 또다시 제 안의 어리석은 편견이 무참히 박살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 거대한 해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러다니는 빈병이나 쓰레기 조각 하나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시민들 스스로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넋을 잃고 걷다가 저희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골목에 위치한 평범하고 작은 해산물 식당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는 오직 최상류층만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사치이며 그마저도 비린내가 진동하고 질긴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관광지의 식당이니 분명 엄청난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형편없는 음식을 내올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 부녀를 마치 오래전 집을 떠났던 귀한 자식들이 돌아온 것처럼 너무나도 환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 테이블 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선하고 거대한 생선의 접시와 함께 10여 가지가 넘는 정갈하고 화려한 바다의 반찬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양의 최고급 요리들을 보고 나중에 청구될 무시무시한 금액을 걱정하며 번역기로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또다시 제 심장을 먹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만찬의 가격은 독일 화폐로 환산하면 고작 30유로도 채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금액이었고 심지어 상을 가득 채운 그 엄청난 반찬들은 전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맹렬히 따뜻한 무료 서비스였습니다. 서방의 냉혹한 자본주의 식당에서는 물 한 잔조차도 돈을 주고 사 마셔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철저한 상식인데 이 조그만 나라의 평범한 식당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풍족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숭고한 이타심과 따뜻한 정이 그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도 훨씬 더 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국가들이 그토록 얕보고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마음의 깊이이자 인간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완벽한 증명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부산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거닐며 저는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이로운 순간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길 잃은 외국인을 무려 30분이나 걸어서 안내해준 청년의 대가 없는 숭고한 친절과 새벽거리를 환하게 밝히며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던 거대한 도심의 불빛들. 그리고 독일의 콧대 높은 자동차 대기업 수석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초정밀 첨단 의료기기와 시속 300km의 경이로운 고속열차까지. 이 모든 것은 결코 조작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서방의 정치인들과 오만한 언론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왜곡하고 깎아내렸던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도달하지 못한 최고의 도덕적 인프라와 압도적인 기술력을 모두 갖춘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초인류 선진국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여행의 마지막 날 딸아이의 손을 잡고 시내의 거대한 음반 매장에 들러 그토록 얕보고 무시했던 BTS의 앨범을 제 손으로 직접 열어 장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들이 그저 춤추고 립싱크나 하는 아시아의 어린 우상일 뿐이라고 조롱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맹렬히 따뜻한 정과 위대한 시민의식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숭고한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최고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위대한 나라를 떠나 독일로 돌아가면 저의 어리석었던 편견을 깊이 반성하고 제 주변의 수많은 동료들과 서양인들에게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한국의 압도적이고 눈부신 진실을 끊임없이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낡은 편견과 오만한 우월감에 갇혀있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경이롭고 따뜻한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